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얼PS의 김규준 이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번째 시간에 강의 알려드릴 내용은 이번에 이제 대책 나온 지 일주일이 됐죠. 일주일이 돼서 아마 그동안 여러 신문 기사나 내용들 다 접하셨을 것 같고요. 또 앞에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유익한 내용들 많이 정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일단 이번 대책이 사실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 또 행정 운영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택 청약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투자하면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세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대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대책이 나와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많이들 지치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한 2시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다뤄볼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이번 대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어떻게 세금이 늘어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대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책에 대한 부분은 좀 빠르게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다 합친 다음에 거기서 공제를 하고요. 그죠? 공제를 하고 1주택이면 얼마 공제하나요? 9억 원 공제하고요. 2주택 이상이면 6억을 공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데 공시가격이 9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는 건가요? 안 내는 건가요? 그렇죠. 2주택 이상인데 주택 두 채 합쳐도 공시가격이 6억이 안 되면 종부세 안 내죠? 네, 그래서 그 이상 되는 부분들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다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면 세금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좀 낯설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시가격을 합친 다음에 공제를 하고 거기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80%, 재산세는 주택 기준으로 60% 곱한 다음에 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종부세는 80%인데 이걸 이제 올린다고 이번에 발표가 난 거고, 세율도 지금 이제 인상한다고 발표가 난 겁니다. 그래서 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따와서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2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주택 이상이신 분들, 아니면 2주택이어도 조정 대상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서울 내에 서울이나 일부 경기도 일부, 또 부산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율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과세 기준이니까 내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거나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내년도에 법 개정이 된다면 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이제 2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고가 주택인 분들은 세율이 그분들도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요 내용입니다. 과세 표준에 원래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계산을 했을 때 6억 원 이하면 그냥 세율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여도 이 3억 원까지는 세율이 3억 원까지 세율이랑 3억에서 6억까지 세율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과세 표준을 구했을 때 3억에서 6억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늘어나게 된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인상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뭐 현행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부세가 뭐 이런 경우는 완전히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볼게요. 내가 가진 주택이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이었는데 내년에 100억이 됐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다 내라고 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년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50%까지만 내라고 합니다. 1.5배까지만. 근데 그걸 이번에 수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는 3배까지도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다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추가 세수가 확보가 되면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표가 이번에 나온 표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과세 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0.5%인데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 다만 과세 표준을 구했는데 3억 이하여도 그 사람이 가진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서울에 2채를 들고 있으면 0.1% 추가 세율이 붙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3억에서 6억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뭐 1주택이거나 이런 분들도 0.5%에서 0.7%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현행 기준에서 이제 다주택자 혹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0.1%부터 최고 1.2%까지 이제 세율이 인상이 되게 된 거죠. 자, 그 내용이고 마지막에 이제 세 부담 상한이 150%였는데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뭐 올리겠다는 게 이번 세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고 요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됐었고 이건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내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거지 이미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요. 그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지금 대책에 대해서 뭐 중간에 뭐 이제 말을 좀 끊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들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내년에 이제 법이 바뀌어야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대책만 보고 이제 뭐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계셔야겠죠. 어떻게 법이 바뀌는지.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건 연 5%씩해서 2020년까지 90%까지 올리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수정안에서는 80%에서 그냥 100%까지 쫙 올리자. 1년에 5%씩. 그래서 22년도가 되면 100%. 즉 공시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그냥 그대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적용 시기는 2019년 1월 1일 내년부터 뭐 이렇게 적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내용은 뭐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들어가 있어요. 공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뭐 쉽게 말해서 시세가 이제 20억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이 내용이 잠깐 나왔었는데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주택자가 과세 표준이 3억이 되려면 1주택자가 과세 표준이 3억이 되려면 그 주택이 시세로 치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이번에 나온 거에서 한 18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억 정도 시세인 아파트가
1주택자라면 일단 공제를 얼마를 하게 되죠? 9억을 하게 되죠. 공제를 하기 전에 공시가격이 나오겠죠? 공시가격이 18억 정도면 공시가격이 뭐 한 13억 정도라고 하고, 13억 정도에서 9억을 빼면 1주택자니까 4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억에서 뭐 지금 기준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곱하면, 그러면 과세 표준이 뭐 한 3억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세율이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세율을 인상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상하는데, 플러스 공시 가격도 어느 정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즉 18억짜리 시세면 공시 가격도 18억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완벽하게 그걸 시세를 다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뭐 최근에 다들 경험하셨듯이 하룻밤 자고 났는데 1억이 올랐어요. 그럼 바로 하루 다음날 공시가격을 그렇게 반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지금도 1년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안에 시세가 이렇게 부침이 있을 텐데, 그걸 1년 단위로 다 반영을 한다는 건 무리겠죠. 그래서 시세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최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가깝게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조금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그럼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3주택자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2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3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30억 원이면 실제로 시세로 따지면 뭐 한 15억짜리 3채 정도 뭐 이 정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현행대로 계산을 하면 30억에서 다주택자니까 6억을 공제를 하죠. 24억에서 현행 공정시장 가액비율 80%를 곱해서 이 19억 2천이 나오고요. 거기에 지금 세율 기준으로는 1%입니다. 그러면 1,920만 원이 종합부동산세로 나오는데요. 이 금액은 일단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지 않은 거고요.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다주택자니까 해당은 없겠지만 뭐 인적 공제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그런 것들을 미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1,920만 원이 나오고요. 2020년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내년에 법이 예정대로 개정이 됐다. 2020년이 되면 6억을 빼면 24억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5%씩 2번 올라서 90%가 됩니다. 그러면 21억 6천에서 세율이 이번에 1.8%로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888만 원이 나오고요.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0%가 돼서 24억에서 1.8을 곱하면 4,32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은 매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최대한 이 정도 금액이 보유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인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보유세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상당한 어느 정도 자산가, 그렇죠? 굉장히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사실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주택 한 채 들고 있는데 그게 뭐 시세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종부세가 엄청나게 크게 부담스러운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 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뭐 국민들이 고가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뭐 효용성이 있느냐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얘기가 많이 있고요. 뭐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여론조사 했는데 뭐 찬성이 몇 %였냐? 57%였나요?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되게 웃기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바꿔서 종부세에 대해서 부담이 많아지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인데,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찬성률이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기는 종부세 부담이 전혀 없는데도 막 엄청 많이 내나 봐 이러면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또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고, 뭐 가장 간단하게는 새로 주택을 매수한다고 할 때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 남편이랑 와이프가 있으면 남편은 이미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 주택 매수할 때 남편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와이프 앞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냐?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내는 게 아니라 인별로 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가진 거랑 내가 가진 게 공시가격 합계가 둘 다 뭐 6억을 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은 종부세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 앞으로 해서 6억이 넘어가면 갑자기 종부세 안 내던 걸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또 뭐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제 질문 받으면 한 6시쯤에 끝날 것 같아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예전에 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박근혜 대통령 그 자택을 팔았는데 뭐 양도세가 쥐꼬리만큼 나와서 뭔가 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자택이 뭐 10억에 사서 뭐 67억에 팔았다고 했나? 아무튼 양도 차익이 57억인가 이렇게 났대요. 근데 양도세 얼마 냈을 것 같으세요? 한 4억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왜 이렇게 작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것부터 설명드리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과세죠.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아닌 경우가 있죠. 고가주택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9억을 넘어가게 되면 비과세를 안 해주죠.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비과세가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양도세는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것들, 비과세를 요건이 안 되는 1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받는다는 거고요. 10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최고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80%라는 건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80% 깎아주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를 다 계산하고 거기서 80%를 깎아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를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도 차익이 이만큼 있으면 양도 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혜택은 이 양도 차익 자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양도 차익이 10억일 때랑 양도 차익이 1억일 때랑 세율이 같나요? 다르죠?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니까 1억일 때 세율이랑 10억일 때 세율이 다르잖아요. 즉 구간이 달라지면서 세율도 낮아지니까 더 큰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 장특공제를 받으면 양도세가 거의 한 90% 정도 깎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대략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혜택을 받아서 양도세가 굉장히 줄어드는데 거기에 이제 손을 대겠다고 한 게 이번 대책 내용이죠. 그래서 고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현재는 보시면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최대 80%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0년 동안 보유하면 80%의 장특공제를 받는데, 근데 이건 내가 거기에 살지 않아도 거주를 한 적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을 좀 대서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장특공제를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이걸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이제 2020년 1월 내년부터가 아니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주택자의 실외이익 보호를 위해서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에 10년 채우고 팔려고 했는데 아직 거주한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네가 그럴 계획이면 지금 들어가서 살고 2년 있다가 2020년에 팔면 내가 인정해 줄게.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거주를 하셔야겠죠. 이걸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인데 그건 조금 이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 일단 표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즉 10년 동안 보유하면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방금 말씀드린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고가주택인 분들, 이 비과세 여건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10년 보유하면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밑에 줄은 안 바뀌었는데요. 이 윗줄은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시행 예정이고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년에 2%씩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년만 해도 30%를 줬는데 앞으로는 15년을 가져가야지 30%를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2년 이상 거주하면 10년 동안 10년 보유하면 최대 80%인데 안 하면 그냥 15년에 해서 최대 30%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똑같이 10년 있다가 팔았을 때 거주를 한 사람은 80%고 거주를 안 한 사람은 30%가 아니라 앞으로는 20%라는 거예요. 여기 10년에서 11년 사이는 20%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입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올해 파는 게 아니라 올해 이미 10년을 채우고 파시는 분들은 얘를 못 받아도 30%를 받겠지만 내년에 파시는 분들은 20%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요 내용도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10억의 주택을 매수해서 20억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양도차익이 10억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1세대 1주택자인데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얼마에 대해서 과세가 될까요? 10억? 자, 여기서 아마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래가가 9억이 넘어가면 9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뭔가 좀 헷갈리죠. 내가 10억에 사도 20억에 팔아서 10억 차익이 났는데 9억이 넘어가는 구간이면 내가 20억에 팔았으니까 11억인가? 뭐 이런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걸 잘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오히려 이제 그 과세되는 구간은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10억에 사서 20억에 팔았죠. 자, 그러면 총 차익이 10억이잖아요. 10억에다가 어떻게 곱하냐면 9억이 넘어가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억은 총 양도 차익이고 내가 양도가액이 20억이잖아요. 자, 그리고 20억에서 9억을 넘어가는 부분만큼을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20분의 11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5억 5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9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말이 그 9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 그 부분만큼은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차익이 내가 1세대 1주택자고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비율대로 해서 10억 정도 차익이 나면 그 양도 차익을 한 5억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금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줄어들어요. 오히려 많이 엄청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충 계산을 한번 때려보자는 거예요. 대충 계산을 때려보면 자,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를 한 고가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19억 3천만 원이고요. 취득가액은 9억 원이라고 설정을 해서 필요경비는 3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19억 3천에서 9억 3천을 빼면 양도 차익이 얼마인가요? 10억이죠. 10억인데 10억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9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여기 계산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억에다가 19억 3천만 원에다가 19억 3천에서 이제 9억을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자, 대책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구분을 해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을 때, 왜냐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 2년 거주 요건이 없죠. 그렇죠. 2년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살지 않아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2,37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여기서 사실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고가주택 20억에 팔았어요. 제가 19억 3천만 원에 팔았어요. 예. 9억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았죠. 그죠? 그럼 9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한대요. 그러면 세금이 엄청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고작 2,300만 원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차익이 10억 났는데 양도세는 2,300만 원. 그죠? 이 정도 나왔다는 건데, 그런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거주 요건이 이제 붙습니다. 그죠? 거주 요건이 붙으면 거주를 안 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제가 10년이면 몇 %라고 했습니까? 20%. 15년이면 30%. 그러면 20%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만 적용을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1억 5,8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이신 분들 거주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네, 해야겠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세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주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받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쨌든지 간에 거주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죠. 아까 뭐 앞에서 내용이랑 이제 대표님이나 저 유선영 이사님이 하신 내용이랑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새로 또 나온 내용이 일시적 이주택인 경우에 허용 기간을 단축하겠답니다.